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수준인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형 발표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9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 민주당 폭주 등 기존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기습 공지했습니다. 최고위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당은 최악의 내분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조작으로 날 찍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바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중형이 예고된 417호 대법정. 그런데 사안의 중대함과는 거리가 멀게 다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시작된 결심 공판은 17시간 뒤인 오늘 오전 2시 25분에야 종료됐는데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 특검의 구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정작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라고 출석 확인을 하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방송 직전에 속보가 있어서 하나 말씀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전직 동작구 의원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전직 동작구 의원 등 총 5명에 대해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밤늦게 또 구형이 이루어졌고 또 자정 넘어서까지 윤 전 대통령 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또 한 번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의 38부간의 구형 의견, 그중에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예, 뭐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박억수 특검보도 약간 긴장을 한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법원이 제공한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저쯤 돼서 방청석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요. 그리고 계속 시끌시끌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정숙해달라고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신영 의원님,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그렇죠. 이 역사적인 엄중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참 정신승리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선서할 때 예. 본인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하면은 완전히 지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상을 주고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사형 구형은
어떻게 보면 정당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더 양극화되고 분열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좌초됐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다, 메시지성 계엄이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양형에 대한 감형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검찰의 구형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최후 변론에도 그렇고 본인이 순진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변명으로 궤변을 그야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 검찰로서의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말로가 정말 이번 사형 구형으로 이제는 종말을 진행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1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불어서 같은 날 한동훈 전 당대표의 그런 제명 의견도 저희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정치검찰로서의 윤석열과 한동훈은 매우 상징적인 분인데 이 두 변이 점점 우리 정치권에서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매우 우리 정치가 다시 한번 정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소식은 잠시 두 번째 이슈에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유영 의원님, 먼저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일단 불법 계엄을 막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다음 날에 이 동시간대 JTBC 방송에 출연을 했었고요. 방송이 끝나서 부끄러움에 울음을 참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저 역시 들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금 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미에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남겼다는 건데요. 매우 늦었고 그리고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했던 그 사과의 말이 진심이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평가를 남기겠습니다. 예,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 저희가 주요 내용만 한눈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독재, 장기 집권 목적의 계엄 선포가 명백하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 내란 범행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제대로 사과도 없다. 이렇게 특검이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게 좀 눈길을 끕니다. 비교할 만한 내란의 그 전례라고 보면 이제 전두환이 거론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당시에는 독재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꽤나 성숙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우러러볼 정도의 성숙함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의 흐름이 있었던 상태에서의 계엄, 당시 전두환의 계엄과 지금 이 윤석열의 계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따뜻하게 가고 있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배신감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은 장난인 줄 알았잖아요. 이런 뉴스가 보도될 때요.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웬 계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당연히 특검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재판에 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체포되는 과정 또 탄핵하는 과정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본인의 성찰과 반성이 없다는 점은 대단히 이 괘씸죄가 훨씬 더 몇 배로 얹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실제로 뭐 변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재판부를 조롱하거나 혹은 검사들을 조롱하거나 오히려 그러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예. 국민들을 조롱한다는 느낌마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위에 무소불위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참작해서 특검이 최저형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최고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었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에 뭐 무게를 뒀다더라. 뭐 물론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사형 구형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추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평을 따로 안 낼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도 안 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계엄에 대한 입장,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재 결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파면된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거는 뭐 당 대변인을 떠나서 예. 저도 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봤을 때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법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처벌하게 됐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검이 좀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많았고요. 그때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 명시적으로 9개 혐의로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계엄이 1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그런 쿠데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내세운 논리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 내란을 책동했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민주당 추천의 특검이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물론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예. 특검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좀 드러난 구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결과 즉 내란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입니다. 2월 19일 오후 3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를 할지 그대로 선고할지 더 높게 선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사형이 지금 뭐 가장 위 단계니까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진술에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입니다.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예,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억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넘긴 그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의 발언이 지금 망상과 과대망상으로 점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반성은커녕 지금 본인이 그래서 잘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논리가 합당했다라는 것을 최후 변론에서 굳이 또 준비를 해오셔갖고 읽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실 부조화가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다. 특히 구구 유튜브 보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윤석열이라면 여전히 소수의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라고 여전히 읽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재판에서의 그런 우리가 생중계를 보면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괴리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을까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되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에도 공정과 상식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사실은 당선이 됐죠. 그런 면에서 지난 3년에서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가고 본인이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에서의 휘두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정말 비리와 어떻게 보면은 국정에 대한 성실성보다는 음주로 점철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은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사형을 구형받았으니까 다행이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2020년대에 민주주의가 이미 발전한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을 갖고 장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후퇴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최후 진술 90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 또 밤늦은 시각이었고요. 저희가 그럼 정리해서 또 다른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최후 진술에 대해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요. 감옥에서 잘못된 정보가 주입돼서 그런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과대망상증으로 간 것 같다. 국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검찰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 망상과 소설이라고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 가는 부분이 저는 사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 부정선거 얘기는 안 나왔으면 했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정말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줄탄핵도 있었고 국정 운영에 협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할 수는 있었겠지만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계엄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토로를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설득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어떻게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가 끊임없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저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관위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얘기함으로써 선관위 개혁은 더 멀어진 느낌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을 붕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윤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과 상관없이 선관위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여기 민주당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야당들이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1심 선고가 끝나고 좀 상황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정리가 되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좀 뭔가 진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법정 최후 진술, 오늘 뭐 자정 넘어서까지죠. 오늘 오후에 언론사에 배포가 된 영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이란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게 해준 계몽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감도 아직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화면상의 시선을 보면요. 방청석 쪽을 보면서 방금 그 부분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김기웅 의원님,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비판적으로 보면 결국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어떤 폭력적인 것도 동의할 수 없고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만큼의 죗값은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죗값을 치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전에 폭력적인 어떤 전과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젊은 친구들에 대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그런 미안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이제 계몽령 좀 희화하고 있는데 사실 계몽령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언급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기 다음 날 무슨 일이 예정돼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20여 차례 탄핵이 있었죠. 탄핵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 그런 비판도 있어서 민주당이 도리어 내란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수십 번의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탄핵 심리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저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됐다. 다만 그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계엄이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러 민주당의 그 수십 번에 이르는 탄핵과 그것으로 인해서 계엄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서부지법 과정에서 빚어졌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탄핵 심판 그 결정문에는 이른바 당시 야당 민주당이 폭거를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근데 정치의 영역이다. 그걸 거부하면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떨어뜨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제가 좀 똑똑했더라면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것에 대해서 뭐 공감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신 것 같고 뭐 순진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헌재에서 뭐라고 판결했나요? 국민을 배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계엄이라는 게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엄을 합니까? 자유를 끊임없는 어떤 연설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자유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는 계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요? 아니 국민을 배반했다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과 지금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청년은 다른 국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 파악 자체가 지금 여전히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쳤다면 적어도 본인이 계엄을 하려고 했었다면 다른 빌드업, 북한을 도발하거나 이런 빌드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야당과 대화하려고 했었던 노력, 그 노력을 국민들 앞에 수도 없이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엄청난 폭거를 자행했다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 명분을 쌓아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총선 지니까 마지못해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의제를 이재명 당시 대표가 들고 갔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양보할 마음도 다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다음 회기로 다 넘겨버립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는데 제 풀에 못 이겨서 제 성격에 못 이겨서 계엄을 해버린다? 아무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청년들도 지금의 젊은 시절에 이런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떤 행태를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이 임금님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굳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전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게 공개가 됐는데요.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 예상은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내란죄 성립 여부나 계엄 시간 해제된 경위나 상황을 봤을 때 양형이 필요한지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서 예상은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네, 이것도 좀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덧붙인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 형량의 무게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장동혁 대표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즉석에서 나온 발언인데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이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어게이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공소가 기각되거나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뭐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희망이라도 지금은 열어놓고 기대를 가지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그 보수 내에서의 극우 지지자들의 그런 세가 뭔가 이탈되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위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헛된 희망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비상계엄을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 보수로서 거듭나는 데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 오늘의 발언도 그런 일환에서의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도 무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쥐계엄 판사 관련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100%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른바 탄핵 관련해서 표결을 할 때 그때는 내란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헌재로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재에서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결국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무죄 가능성이 본인들이 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란 국헌문란의 목적성 플러스 폭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군의 행동이 사실상 폭동에 이르게 됐는지, 그 폭동이라고 하면 규모 면에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인 면에서 폭동에 대한 정의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란죄가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넘어선 직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유죄는 나오지만 내란죄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충남 대전 일정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 방송인 TJB 대전 방송의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읽어드리면 어제 유죄 구형,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내란죄 성립 여부나 계엄 시간, 해제된 경위나 상황을 봤을 때 양형이 필요한지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부분이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더욱이 전두환 씨에 대한 판단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죠. 김영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입장을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재판의 판결이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가 제1야당인데 아무런 입장을 오늘까지도 못 내고 있었다면 그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로서라도 반드시 메시지를 냈었어야 됐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더 나가서 유죄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는 부분은
현재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당대표 당선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을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 생각하고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건 통상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도 그렇고 방청객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은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죄 가능성을 사실상 언급을 한 것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윤어게인 세력들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좀 더 좋게 만들겠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당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본인 리더십을 갖추고 대표도 하는 것인데 역사상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형 구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오히려 그 판단에 대해서 나중에 달리 판단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는 야당 대표가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지금 그럴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많이 어긋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김기용 의원께서 이 질문 드렸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관한 공식 논평이 안 나왔고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동하다가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도 아니고 방송사 스튜디오에 앉아서 앵커와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다. 그리고 유죄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것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 조금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권에서의 어떤 해석도 여러 가지로 퍼져 나갈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남은 재판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6일 오는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요.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혐의 관련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인데요. 체포방해 혐의 선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안 관련한 선고 처음입니다.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형 구형이 됐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자정 넘었으니까 오늘 새벽에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한번 선고 전망을 해보죠. 구형량 대비 어떻게 나올 것을 보십니까? 사실 그 유무죄를 봤을 때 경우의 수가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란죄 유죄가 될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유죄가 될지 그리고 내란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사형을 할지 무기징역을 할지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계엄을 하고 어떻게 보면 2023년 저도 12월 3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굉장히 생경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따져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게 있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헌재 결정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헌재 결정 전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비율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 그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여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 전과 후가 여론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말한 것처럼 여론이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지기현 판사가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내란과 한통속이다. 특히나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이
내란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수사까지 했지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기현 판사 쪽에 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할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이렇게 특검의 구형 이후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네.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이 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6년이 됐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의 위헌 위법한 사례들은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 유죄 판단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장동혁 대표의 헛된 희망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96년도 바로 30년 전에 똑같은 417호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 이 사형을 선고받고 사실은 그 선고는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받고 그다음 무기징역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형 판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동안의 국무회의에서의 그런 졸속인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 계엄에 있어서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비상계엄이 불필요하게 초래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형에 대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란 척결의 첫 단추를 이제 1심 판결로서 이제 1월 달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1, 2월이 매우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결심 공판이 있었고 중단이 됐다가 어제 새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였죠. 어제는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속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 거듭 좀 짧게 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급적 아까 5시까지는 좀 끝마쳐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한 건가요 지금? 저희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원래 한 5시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최대 8시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6시간 됐거든요. 그 6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 안에는 좀 끝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께서 조금 시간 안배를 조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각자 이제 하실 말씀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아쉽네요. 예,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제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예, 이동학 의원님. 사실 지기현 재판장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계속 좀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종결하는 어제도 저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저게 허허실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유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판결을 할 때는 판사는 어차피 판결로 말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판결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재판부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고 재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70여 년간 그 누구도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을 비틀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엄청난 국민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불신 속의 사법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이 변호인들이 이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 가지 자세에서 무슨 조롱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뭔가 진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을 위한 이 변호 전략이 아니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는 참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끝까지도 인정과 반성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크게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4가지 사안만 딱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칸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수준의 구형량이었습니다. 어제 구형 장면 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 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네, 김유영 의원님. 우두머리와 다름없다. 특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과거에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전 계획을 하고 정지 작업을 하고 직접 작전을 지휘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작전 계획을 입안하고 작전에 대해서 지시했는지 당연히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의 위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 관련돼서 가장 근접해서 적절한 조언을 했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실질적으로 계엄에 적극적으로 종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렇게 구형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어제 결심 공판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 진행됐죠. 뭐 선고 기일이 속보로 쏟아지고 하던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요. 갑자기 국민의힘 소식도 속보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두 번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론을 내린 국민의힘 윤리위. 한밤중 기습 제명을 받은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 선포라며 반발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신년 인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꺼져라! 개파를 넘어 지지자들 간 분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 현직 대표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늘 새벽 1시 15분쯤입니다. 기자들도 놀랐고 당원들도 놀랐고 아마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나 그 측근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심야에 예상치 못한 기습 제명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부터 여쭤볼게요. 기습 제명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때 늦게 끝나서인가요? 늦게 끝났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결정문을 작성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른 기자분들이 이거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럴 바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오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정문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서 끝날지 아니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새벽에 내든 오늘 내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이란 거는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과는 당연히 다르게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정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결정문에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68년생 한동훈,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는 당원 게시판에 들어간 적이 없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말한 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명시적으로 본인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거기 관련돼서 염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가족들의 쓴 내용이 칼럼이나 아니면 사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까지 모든 게 조작이라고 하면서 윤리와 당무감사위에 관련해서 메신저를 좀 공격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굉장히 이 논평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누군가를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연루돼 있고 본인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윤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리의 결정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용하지 못하겠다, 재심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 수단을 쓰고자 한다고 한다면 예. 당을 사랑하는 당 대표로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예. 너무나 오랫동안 풀지 못했다. 그리고 충분히 당무감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연루돼 있다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아쉽다 그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조기에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털어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영 의원님. 기습 제명, 그러니까 기습한 그 타이밍도 여쭙고 싶고요. 네. 제명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유례 없이 빠르고 강력한 새벽에 발표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의 사실 정치 뉴스는 윤석열 사형 구형 이것으로 점철되어야 되는데 예. 왜 한동훈 제명 결정까지 같이 나오게 됐느냐. 나름 윤석열과 한동훈의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사실은 보수의 그런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면에서 좀 의도된 윤리위원회의 그런 속도전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윤리위원장이 사실 뭐 윤민호 교수로 결정이 될 때 그 결론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 논란이 어떻게 보면 경징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중징계로 갔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검찰 출신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치계에서 동시에 퇴출되는 그런 오늘 한화의 그런 큰 뉴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머지 두 분께도 입장을 여쭐 건데 요 그래픽 먼저 보고 좀 여쭐게요. 어제 새벽 1시 15분에 윤리위원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글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걸로 보인다라고 처음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11분에는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즉 이걸 해석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낮 12시 6분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점점 최초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작성자는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추정된다. 보여라고 했으니까요. 세게 발표했다가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 당무감사위원장도 조작된 본인 스스로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엮어가지고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덮어 씌우기를 했잖아요. 50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은 허위였잖아요. 지금 윤리심판원도 도대체 왜 윤리위원회도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장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완전한 사실을 오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있기 어렵죠. 저것은 그냥 사감을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윤리위원회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지도부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데 윤리적이지도 않은 윤리위, 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처단하기 위한 본인들의 무리수를 지금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간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사실은 저 시기를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 그 시간에 엄청난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물로 갖다가 위로의 선물로 갖다 준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신자인 한동훈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수많은 당원들의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 어딘가 해방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지목을 딱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하게 함으로써 장동혁 이 대표 지도부 여기에 무능함을 좀 더 덮고, 그러면서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윤어게인의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포석 중에 그러한 포석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용 의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일정 가면 항상 김용 의원이 영상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하신 것 덕분에 다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기사 내용이 그 특정 언론에 구체화되었다. 흔히 저는 이걸 얘기해서 흘리기라고 하죠. 특정 언론에 흘려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여론을 떠보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윤리위의 행태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 맞습니다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는데 가장 앞장서서 막았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먼저 사과하지 않았냐?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집단들의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입에 담지 말을 못해서 썼다.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과를 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용이 또 본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충분히 반론을 했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윤리의 결정문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서는 본인의 명의 계정이 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서는 가족의 명의 계정이 추론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반대로 드러났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흔히 말해서 답은 정해놓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저는 봐야 되죠.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갑자기 조금 더 중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는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길을 저도 역시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어디 전지에 적어놓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아주 랩을 하시듯이.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윤리위 결론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식 요식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재심 신청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계속 윤리위나 당무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라는 선을 보고 있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2호선이나 윤민우 씨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갈등은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회 인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고성과 야유가 난무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잡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당의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나경원 정신 차려라! 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신년 인사회니까 조금 화기애애하고 새해 다짐을 서로 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좀 다독이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신영 의원님. 그렇다면 좀 멀리 내다볼게요. 당이 쪼개지거나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뭐 새로운 창당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진작에 했어야죠. 근데 안 하고서 지금 불편한 동거를 윤 어게인 세력 그리고 친한계 세력이 한 당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부의 분란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어떤 한 세력을 축출하는 건 매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겠다, 옷을 갈아입겠다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진정성 있게 근본부터 개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늬만 혁신 이야기하다가 공수표 날리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보수가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엄중하게 선거로 꾸짖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이 엄습하고 있네요. 예, 김성태, 박수현 두 분의 마스토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짧게 김영 의원님. 국민의힘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게 역할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 주시면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10초 후에 바로 마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마스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는 억울하다. 밝히겠다. 그것은 당에서 밝힐 일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밝히라 이거죠. 자기는 아마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한 달 있으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억울해도 나가라.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심 청구로 맞받은 김병기 의원. 하지만 민주당 큰형님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라며 진실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떼어놨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요. 조만간 소환 조사에도 나설 전망인데요. 제명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심판원장 된 후에 절차대로 기준대로 합니다. 윤리위의 재심 신속 결론 입장 속 버티는 김병기 의원. 그리고 비상징계는 일단 선을 그은 지도부, 민주당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과 그 배우자 등 그리고 전직 동작구 의원 등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것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과 민주당 상황 점검하기 전에 어제 사형 구형 소식을 좀 의견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지하는 정당 개파를 떠나서 참 현대사의 비극적인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형 구형을 예상을 했고 역사의 법정에서 또 현재 법의 법정에서 당연히 어떤 구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런 일이 전두환 이래로 다시 있으리라 저희가 상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법정을 조롱하거나 또 국민을 모독하는 듯한 이런 태도와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일관하고 있어서 특검으로서는 전두환의 사례를 보고도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형, 사형 이런 걸 구형해서 엄벌하지 않으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예. 기왕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대한민국에서는 해도 뭐 사면되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어떤 특검보의 그 구형 이후에서 정확히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일벌백계, 엄벌, 이 역사의 법정 이런 어떤 뜻으로 사형 구형을 명확하게 하고 2월 19일 날 법원에서도 이런 중형이 선고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꿈을 꿀 수도 없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어제 사형 구형은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고도 구형량대로 돼야 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예상하셨어요? 뭐 저는 웬만큼 예상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 또 변호인들 최후 변론을 통해서 물론 민주당의 절대적인 그런 입법 권력이 입법 남용 그리고 탄핵 남발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부여된 그런 비상 대권을 그러니까 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선택적 그러니까 제한적 계엄을 했다. 이건 국민 한마디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의 절대 입법 권력의 그런 행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달라. 뭐 그런 목적이었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예.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회 탄핵 소추 의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본인의 이제 내란죄 행법적인 어떤 그 판단을 이제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그런 특검의 처벌 의지가 명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참 보수 진영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에 또 전두환 노태우가 이 법정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417호 법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30년 만에 또 이제 물론 전두환 노태우는 뭐 보수의 가치 뭐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떤 뭐 기반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이제 30년 만에 이런 또 국민적으로 불행하고 또 보수 우파 진영으로서는 정말 참담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또 어제 또 맞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죠. 저는 본인이 이제 뭐 이제 2월 중순쯤에는 1심 선고가 나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제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는 1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내면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뭐 그런 법정 그 반론을 이렇게 제기했다면 예. 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법 정서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었는데 예. 참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대목이 너무 많았어요. 예, 어제 뭐 궤변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옵니다. 권영진 의원도 감옥에 있으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주입됐는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다 과대망상증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국민의힘이 어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의견이 궁금했는데 당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상은 했다. 사형 구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요. 내란죄 성립 여부나 계엄 시간, 해제된 경위나 상황을 봤을 때 양형이 필요한지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요.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 어떻게 들으면 판사 출신이 원론적으로 말했다 싶으면서도 유죄와 무죄가 마치 지금 고민해야 될 대상처럼 말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서 비롯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제명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자당이 배출한 그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는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가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제명을 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그 흔한 논평 한 줄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썩은 사과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말로 증명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유죄 무죄의 영역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가 적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어떤 내란과 절연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TJB 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유죄를 선고해야 될지 여부는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뭐 결심 공판을 통해서 특검이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 이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결론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 기능으로서 직연 이제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으로서 이 일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은 뭐 재작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뭐 정치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찰 고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입장을 갖다가 내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쯤에 있을 1심 선고 이후에 아마 이제 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오늘 뭐 원론적인 입장을 그 제시한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갖다가 직연 판사가 예.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법정 양형을 때릴 것인가 뭐 이런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서 뭐 그런 내용을 좀 짚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당장 뭐 1월 16일 날 있을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내란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원론적으로 재판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그 입장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상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일단은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을 의결했는데 김병기 의원 본인은 뭐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지금 어떤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문제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13가지의 그런 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 뭐 그렇겠죠. 그러나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그것은 수사의 영역에서 정확히 밝힐 일이지 당의 윤리심판원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것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자, 억울한 점, 우리가 같은 동지였는데 왜 그걸 모르겠느냐.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당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어차피 당에 있어 봐야 이것이 수사기관처럼 명확하게 밝혀질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수사기관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당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아주 최고의 조치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현직 원내대표인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공개 직무 감찰을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그리고 1월 1일 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윤리심판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그런 의결을 바로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시간을 끌거나 봐주기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계속 신속한 최고의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도 당규에 보장이 돼 있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는데 박지원 의원 말대로 사실은 1월 12일 윤리심판원의 제면 결정으로 정치적 판결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본인에게 주어진 이 본인의 어떤 소명 기회를 갖는 재심 절차 이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최고 빨리 해봐야 1월 29일 날 윤리위원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가장 빠르게 잡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적 정리만 남은 것인데 그것이 아마 1월 29일 윤리심판원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고요. 예. 제명으로 다시 재심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최고위원회 다음 날 보고하고 그 다음 의원총회에 올려서 의원들 전체 투표를 거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정하는. 예. 그래서 1말 2초 요 사이면 그 절차적 결정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고 이게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재심을 어차피 갖춰진 절차니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1월 말 뭐 30일쯤에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치면요. 네.
지금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네. 제명 통과가 될까요? 어떤 분위기로 좀 읽히세요? 예, 지금은 많은 그러니까 1월 1일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때는 예.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그 과반수 문제가 사실 고민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나 그 뒤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당에 부담이 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원내대표로서의 공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이고 정청래 대표에게 집단적으로 탈당 촉구를 하겠다는 그런 서명 움직임 그리고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제명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에 올라가면 어쨌든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확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가 그렇군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근데 보통은 당을 탈당해서 나의 무죄를 밝힌 다음 돌아오겠다 뭐 이런 수순이 있잖아요. 허리 말은 정치인은 선당 후사란 말을 늘 즐겨 쓰잖아요. 예. 바로 이런 때 이제 그런 결정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김민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이 1987년도 그때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국가정보기관 안전기획부 공채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 30년 가까운 이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쉽게 말하면 블랙요원들을 갖다가 선발도 하고 그분들을 관리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랙요원들을 얼마나 관리가 힘들고 이 사람들 고충과 애로를 또 잘 챙겨주지 않으면 그 나중에 그 정보기관 조직의 문제도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친명행제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시킨 장본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사검증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7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속들이 한 명 한 명의 속사정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 적극적으로 깊이 또 관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정원의 블랙요원을 관리한 이 사람을 당에서 함부로 지금 이제 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게 이제 12일 날 이제 징계 이제 제명 처분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럼 뭐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면은 민주당 당원 당규는 이게 롱타임이에요. 60일까지 이내에 이제 심사할 수 있도록 60일까지도 갈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지금 김병기 공청원 헌금 이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가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특검 요구를 갖다 수용하기 않으려면은 당 내적으로 자정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그 정치적 부담이 민주당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본인이 빨리 자진 탈당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정청래 당 대표가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비상징계권을 갖다 행사해가지고 이걸 빨리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그 양단의 결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나는 죽어도 뭐 내 발로 걸어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난감한 처지는 처지죠. 비상징계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비상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약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간을 자꾸 뭉개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의혹, 음모론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절대 그런 적이 없고 12월 25일의 조치나 1월 1일의 조치, 1월 10일 결정 이런 것들에 그리고 1월 29일 날 재심 결정을 최고 빠르게 한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런 것은 과한 이제 음모론적 제기고요. 가장 신속하게 최고의 조치들을 빠르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구형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 이런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양국 정상이 드럼을 합주를 같이 했습니다. 보시죠.
예,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복원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일 정상회담을 5번째 했고 다카이치 총리만 해도 2번째 하고 있어요. 예. 이만큼 셔틀 외교가 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언론 공동 발표를 통해서 발표된 성과들을 보면 굉장히 국민께서 다 아시지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그런 국익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의 더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주제들, 실용적인 것들을 잘 합의하면서 예.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저렇게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실상 아베 전 총리의 그런 후계자들끼리 여자 아베다 뭐 이런 그런 예. 다이니티 이 다카이치 총리요? 다카이치 총리와 예.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좌파 진영의 또 이재명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대단히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뭐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한일 관계 악화된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도 조금 복원을 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한일 관계 정상 관계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예. 그나마 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두 사람의 드럼 실력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토론이 좀 길어져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 어디에나 어울린다. 가장 편안하고 멋스럽다. 이러니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안 그래요? 또 한 번 세상 가장 스테디한 아이템의 탄생. Like jeans. The all-new Seltos. Kia. Movement that inspires.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다 보니 과대망상증으로 간 것 같다. 90분간 이어진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최후 진술에 대한 어느 국민의힘 의원의 평가입니다. 궤변 수준이란 평이 나오는 이 최후 진술을 지난해 4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으로 바로 제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소형 계엄 주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번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서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둘째, 질서 유지용 병력 투입 주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이라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및 불체포 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셋째, 야당 폭거 주장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거나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면서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약속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니 피고인 윤석열의 시간은 여전히 2024년 12월 3일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들코락스. 자연스레의 장리듬 바로 되돌리죠. 습관될까 걱정은 그만. 입속, 장쓱, 뱃속. 변비엔 들코락스.
관리요? 전기분해 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인들을 데려와서 수시로 거액의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상인과 시장 운영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